11월 25일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 11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 네, 네, 우리 이상은 학생은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 날 더 솔저스라는 그런 그 예능 프로그램을 이제 첫 방송이 방영되었는데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았는지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세계 각국의 나라에서 가장 어, 유능한 군인을 뽑는 이제 대회가 있는데 그 한국 대표를 뽑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저도 뭐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 중간고사 이후에 발표를 팀 발표로 준비하고 있고 또 기말에 팀 발표가 매우 중요한 어,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굳이 팀 발표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그리고 우려가 또 걱정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이제 군인을 뽑는 이 그, 어, 절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입소자들 20명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A조와 B조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에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군인에게 있어서 사격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또 전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데 먼저 이렇게 팀을 구성하도록 하였을까요? 이들을 이제 지도할 4명의 이제 해외 팀장들을 소개하였었는데 가장 먼저 소개한 그 팀장이 미국 출신의 윌 라베로라는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하면서 본인이 팀을 만들 수는 없지만 누가 적임자인지는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학생은 이제 조편성이 되어지면 팀장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팀원을 하고 싶은지요? 저는 팀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팀원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땐 제비뽑기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이제 좀 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팀장이 되어지거나 또는 아무나 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이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내가 다른 팀원들보다 월등한 능력과 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팀장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집단에 갔더니 나보다 다른 팀원들의 능력이 월등하고 또 그들이 팀장이 되었을 때에 우리 팀이 훨씬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팀장이 되기보다는 내가 팀원이 되는 것이 우리 팀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훨씬 좋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팀장이 될 것인가 또는 팀원이 되어질 것인가는 지금 결정할 상황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 팀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팀장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미국 출신의 팀장이 지적한 것이 이것입니다. 누가 팀장이 되는 것보다는 어느 사람이 팀장이 되는 것이 우리 팀에 가장 유익한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반장. 네, 교수님. 네, 하기 때문에 우리 이상은 그 학생도 만약에 팀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지면 제비뽑기를 하거나 또는 또 자원하는 사람이 하기보다는 또 충분하게 소통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팀장을 맡는 것이 우리 팀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은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조금 더 소통을 해보는 거예요. 오래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중에 좋은 리더자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이 또 일반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그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팀장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의 모토를 이야기했는데 팀보다 위대한 계기는 없다라는 이런 그 소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군인이기에 팀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팀은 군인뿐만 아니라 또 사회에서 또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또 친구 간에도 팀의 중요성은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팀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또 이 프로그램이 또 우리가 발표하게 되어질 팀 발표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이런 팀이 갖고 있는 팀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그 미션이 이제 컨테이너에서 하룻밤을 이제 첫날 밤을 지나게 되었는데 어, 기상 시간쯤 되어서 이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물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탈출하려고 이렇게 여러 방법들을 찾는 장면들이 나타나고 이 외국의 그 교관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뛰어난 특수부대의 요원들이 20명이나 모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좀 우려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 한 명이 또 리더자가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역할을 나누고 또 방법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이 실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즉시 리더자를 세우고 그 리더사를 보아서 또 이를 빨리 해결하도록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이끌 팀원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는 팀장을 선택하지 못하고 발표 전주까지 계속 그냥 돌려가면서 팀장을 맡거나 또 비워둔 상태로 가거나 하는데 조금 못난 팀장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이 또 이 솔루션의 또 어떤 한 제한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팀원들하고 잘 소통하여서 좋은 리더자를 뽑고 또 좋은 팀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은 학생. 네, 네, 이렇게 좋은 리더자 뽑고 또 협력하여서 또 이상한 학생의 조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182페이지 9.4 논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좋은 논쟁 제시하기 예2 폭주적 경찰을 비난하지 마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차를 훔쳐 달아나는 젊은 폭주족을 경찰관이 높은 속도로 추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추격하다가 폭주족이나 또 무관한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 이 루징에 대해서 우리 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논점은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폭주족들이 이제 차량을 훔치거나 또는 자신의 차량으로 이제 어, 그 나쁜 이제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경찰관들이 이들을 잡아야 되는데 토끼몰이 하듯이 이렇게 폭주족을 추적하다가 이 폭주족이 또 다치거나 또는 또 아무 상관도 없는 시민이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지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폭주족을 잡지 말자라는 것이 추적하지 말자라는 것이 이 사람의 이제 논증이에요. 만약에 어, 이상은 학생이 이제 어, 경찰총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폭주족을 잡아서 어,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어지면 위험하니까 그냥 폭주족은 그냥 방치하는 게 나을 것인가. 우리 이상은 학생이 총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라면 일단 폭주족을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폭주족이 다치거나 또는 어, 아무 그 관계도 없는 시민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단속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네, 교재의 그 저자도 이 폭주족을 단속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주족을 단속하지 않게 되어지면 점점 더 많은 폭주족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폭주족을 단속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폭주족을 단속하지 않아도 사건은 일어날 것이고 또 폭주족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경찰관이 다치거나 폭주족이 다치거나 또 시민이 다치거나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사고는 있을 수밖에 없을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이 폭주족을 단속하는 것이 또 미래의 새로운 사건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제 그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이 문제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 반장. 네, 자, 이 폭주족을 어, 그 단속하는데 방법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 폭주족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 아무래도 오토바이가 이제 좁은 골목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경찰관도 이제 아무래도 오토바이로 추적을 하겠지요. 네. 그러다가 보면 이제 오토바이가 뭐 또 이렇게 충돌을 할 수도 있고 또 사고도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뭐 오토바이 말고 다른 걸로 이 폭주족을 추적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국 음, 같은 데 보면 뭔가 좀 다른 것도 쓰기도 하던데 다른 게 대체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 미국 이렇게 그 방송이라든 이런 것 이제 많이 좀 안 본 것 같네. 네, 네, 미국에서는 어떤 폭주족뿐만 아니라 어떤 차량을 이용한 이제 범죄자들이 도주하게 되어지면 물론 경찰차도 출동하지만 또 뭐가 또 공중에 지원을 할까요? 헬기? 아, 네. 헬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헬기에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밑에 있는 이제 경찰차하고 공유하면서 이제 이 차량이 이제 그 기름이 떨어지거나 또 이 사람이 또 포기하도록 계속 이렇게 바짝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헬기타로 쭉 이렇게 어, 그, 어,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도주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헬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위험도를 좀 많이 줄이고 또
이 보조 차량을 훨씬 더 완벽하게 제압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경찰차로는 어떻게 이제 뭐좀 속력의 문제라든지 하면 놓칠 수도 있는데 헬기를 이용하게 되어지면 좀 더 확실하게 추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헬기보다도 뭐 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 네, 요새는 뭐 이제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이 차량들을 또는 오토바이 또 범죄자들을 이제 추격하는 것들을 미국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길목을 미리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고 또 검문소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폭주족이나 또 범죄 차량을 검거하는 이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살펴보고 또 여러 대안도를 또 다뤄보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활동이다라고 우리 교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9.5 요약을 보면 논증을 잘 평가하려면 추론이 훌륭한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논증이 들어있는 암묵적인 가정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다른 관련 고려사항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가정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맥락에서 할 만한 주장이고 명시적으로 말할 것을 의미가 있게 하고 논증을 가급적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유가 아무리 참이라도 결론도 참이어야 한다라는 가정을 추론에 추구하는 것은 논증을 분석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논증을 강화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 이제 논증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사고 지도의 방법으로 우리 교재는 논증에는 어떤 중요한 숨은 과정이 들어있는가, 또 논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어떠한가, 이유는 받아들일 만하고 추론은 연역적으로 타당한가, 또 그 사안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는가 등을 비추어 보아서 그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큰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0장 인과적 설명에 관한 논증 교재 18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설명과 논증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증에서의 결론은 참 거짓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와 같이 참 거짓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결론을 참인 근거와 이유를 통해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증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설명은 이미 참임이 확실한 피설명항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설명항은 무엇이다라고 결론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설명 중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설명을 인과적 설명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과적 설명과 논증의 차이를 비교하면 논증은 주장의 정당성을 위하여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과적 설명이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원인을 제시하여서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 188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1. 대부분의 인과적 설명에서 볼 수 있는 추론 형태. 첫 번째,
직접 보았거나 원인이 명백한 경우는 인과적 설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재 189페이지 9번째 줄에 보면 추론의 일반적 형태는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가능한 설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증거나 찾아낼 수 있는 증거는 명백한가? 증거가 어떤 설명이 그럴듯하거나 가장 잘 맞는가? 그것이 올바른 설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확신하는가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189페이지에 보면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에 비소 중독으로 죽었음이 분명하다.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소량의 비소를 계속 먹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이 죽게 된다. 비소 중독의 경우 비소 흔적이 머리카락에 남게 되는데 믿을 만한 시험 결과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에는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비소가 들어있었다는 점이 최근 밝혀졌다. 과거에는 나폴레옹이 암으로 죽었다고 여겨졌는데 그의 증상은 구역질, 항기, 허약, 또 비만 등으로 암 전문가에 따를 때에 이것은 암의 증상이 아니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것들은 비소 중독 때에 일어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 논증은 인과적 설명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추론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무엇 이미 분명하다는 표현은 의도된 결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비소 중독으로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인과적 주장입니다. 그런 다음 인과적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가능한 설명으로 나폴레옹이 암으로 사망했다는 가정도 고려하고 있으며 증거가 이것과는 상충되고 다른 설명을 지지해주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우리가 구조화해 본다라고 하면 결론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네아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비소 중독으로 죽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소량의 비소를 계속 먹게 되면 결국 죽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 두 번째, 비소 중독의 경우 비소 흔적이 머리카락에 남게 된다. 이후 3. 실험 결과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 다른 대한 과거에는 나폴레옹이 암으로 죽었다고 여겨졌었다. 이후 네 번째, 그의 증상은 구역질, 허약, 비만 등이다. 이후 다섯 번째, 암 전문가에 의하면 이것들은 암의 증상이 아니다. 이후 여섯 번째, 전문가에 의하면 이 증상은 비소 중독 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유 4와 이유 5는 대안 가설과 배치되는 증거이며 또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가 결론 C를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비소 중독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101페이지 19번째 보면 원인을 고려할 때에 빠지기 쉬운 전형적인 잘못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바로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조사를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런던 도심에서 차량 폭탄 사고가 났다고 뉴스를 접하면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누가 범인인지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이지 않고 결론으로 바로 나아가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우리 교재 19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사건의 원인을 고려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잘못은 관련 증거를 모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호하는 설명을 뒷받침해주는 일부 증거만 받아들이고 다른 증거는 무시하거나 또는 상충하는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자들은 흡연을 하면서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흡연자와 비교해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흡연 관련 질병으로 일찍 죽는 훨씬 더 많은 흡연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